한국전쟁은 일본이 남겼던 모든 조선소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중심으로 전쟁에서 부서지고 정비가 필요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조선소가 생겼고, 미국이 개발한 블록 건조기법. 이것은 배를 부분 나눠 제작하여 다시 붙이는 방법인데, 이것을 도입하여 처음엔 동남아 국가에 2만 톤 정도의 선박을 수출했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신의 한 수라 말하는 중화공업화를 정부 주도하에 추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킨 데 주춧돌이 되지요. 당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여곡절 힘겹게 현대조선이 탄생하고, 그 무렵 포항제철은 철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1976년 또다시 정부는 우리 선박은 우리 조선소가 건조하고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수송한다라는 정부의 계획 아래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무렵 1973년부터 시작된 1차 석유파동, 1978년에 또다시 2차 석유파동, 그리고 80년대까지 조선업계는 심각한 침체기에 빠지면서 유럽 조선소들은 문을 닫습니다. 세계 최고의 일본 조선소들도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중공업을 강조하고 오히려 정부의 육성 정책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탄생하게 하였고, 세계적인 초대형 조선소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세계 불황으로 대한민국도 그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1990년에 이르러 전세계 해운업이 되살아나며 조선업도 동반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전세계 주문 물량 중 유조선 발주가 크게 급증하는데, 대한민국은 초대형 도크를 확충해 둔 덕분에 적지 않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보란듯이 1993년 이후 현대중공업, 한라중공업, 삼성중공업, 대동조선 등 여러 조선소들이 공격적인 시설 확장을 통해 조선업계 세계 1위인 일본을 제치고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치의 선박을 건조합니다. 세계 조선 순위 6위 안에는 모두 대한민국 기업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대로 쭉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를 맞아 조선업도 크게 침체기로 접어듭니다. 대한민국 일부 중소중공업들은 매각도 되고 문을 닫기도 합니다. 대형 회사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중국이 저가로 선박 건조를 수주하여 어이없게도 세계 조선 업계 1위의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위기 때마다 잘 극복해 나가는 민족 아닙니까? 대한민국 조선사들은 바다의 석유나 가스를 탐사하고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에 도전합니다. 2014년부터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이 국제 유가 급락을 가져와서 그 도전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는데, 더구나 중국이 저가로 선박 건조 수주를 싹쓸이하는 판이라 우리도 곧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2018년 중국이 건조한 선박이 운행 중 폐선으로 연결되면서 전세계 선주들이 중국의 선박 기술에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선주들은 선박 인도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선박 인도 연기에 따른 손실 등 여러 종합적인 원인을 제시하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기술력 하나로 그 해의 세계 1위의 자리에 다시 오릅니다. 때맞춰 전 세계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LNG 기술력을 인정받아 집중적으로 건조 의뢰를 받게 됩니다. 향후 2030년까지 그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망했던 자국의 반도체 육성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현재 동남아 국가들도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있느니만큼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